콜롬비아 메데인의 갱단 카르텔을 붕괴시킨 한글의 경이로운 영향력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총 대신 한글 교과서를 손에 쥔 범죄자들과 코카인 대신 한국어를 거래하기 시작한 카르텔의 이야기는 피로 물든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선택된 비폭력적 무기가 다름 아닌 한글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약보다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한글이 콜롬비아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충격적인 현장 기록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합니다. 그날도 메데인 코무나 트레스 지역의 아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총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해외 봉사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자원봉사 교사 이지훈입니다. 새벽에 급박하게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피아의 목소리는 극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앙헬이 총에 맞았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16살 앙헬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 가장 열성적으로 한글을 배우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당신이 한국인 선생님입니까?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라며 피에 젖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서툴지만 명확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펜이 총보다 강하다는 걸 믿어요. 내 동생들은 꼭 학교에 보내주세요. 한글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왜 한글로 유서를 썼는지에 대한 해답은 넉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제가 도착한 콜롬비아 메데인의 코무나 트레스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유산이 잔재하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위험한 빈민가였습니다. 거리에는 총을 든 소년들이 배회했고 벽에는 총탄 자국이 만연했습니다. 첫날 저를 안내하던 현지 코디네이터 훌리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15살이면 이미 어른이에요. 총을 들거나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게 이곳 아이들의 미래죠.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예정이던 교실은 텅 비어 있었는데 아이들은 학교보다 거리가 더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빈민가 곳곳에서 한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BTS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아이들은 K-팝을 흥얼거렸습니다. 심지어 갱단 멤버들조차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한 소녀는 우리처럼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며 한글이 그 희망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제가 한글 수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을 공포로 지배하는 25살의 갱단 보스 루카스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여기서 뭘 가르친다고? 우리 애들 꿰지 마. 그들은 거리에서 돈을 벌어야 해. 그의 눈빛은 냉랭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한국 회사들이 콜롬비아에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는 거짓말이 아니었고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중남미에 진출하여 한국어 구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비웃었으나 그의 시선은 제 노트북 화면에 머물렀는데 거기엔 한글로 쓰인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는 그의 물음에 제 이름이며 한글로 쓴 것이라고 답하자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화했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에도 위협은 지속되었습니다. 교실 창문에는 돌이 날아들었고 제 숙소문에는 위협적인 낙서가 새겨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앙헬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이름을 한글로 쓰고 싶어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앙헬이 온 후로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배우고 좋아하는 K-팝 가사를 따라 적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명확하게 달라졌고
총 대신 펜을 들었으며 마약 대신 책을 잡았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합니다. 갱단들은 자신들의 미래 일꾼들이 교실로 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 갈등의 결과가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앙헬의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저는 깊이 자책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앙헬이 쓴 한글 유서는 희망이 총알보다 강하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앙헬이 쓰러진 그날 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총알이 어깨를 스쳤을 뿐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도했지만 이것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실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고 부모들이 앙헬의 사건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기다리던 중 문이 열리고 앙헬의 여동생, 10살의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빠가 그랬어요. 꼭 한글 수업을 계속 들으라고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둘만의 수업이 시작되었고 소피아는 영민하여 한글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니. 소피아의 순수한 감탄에 저는 웃음을 지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도중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총알이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고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이곳의 일상이었습니다. 총소리가 10분쯤 지나서야 멈추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하지만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어린 소녀가 총탄 속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는데 루카스의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스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습니다. 루카스의 아지트는 언덕 위에 있었고 콜롬비아 국기 대신 그들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구역이 시끄러워. 앙헬 일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뿐입니다. 가르친다고? 뭘? 희망이요. 루카스는 비웃었습니다. 희망. 여기서 희망은 사치야. 생존이 먼저지. 한글을 배우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앙헬이 총에 맞았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루카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글도 제대로 못 읽어. 그래도 이 구역을 지배하고 있지? 글자가 뭐가 중요해? 그의 말에서 묘한 열등감이 느껴졌고 저는 문득 이 무시무시한 갱단 보스도 사실은 문맹이라는 것에 상처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루카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까지 이 동네를 떠나. 안 그러면 위협은 명확했지만 소피아 같은 아이들이 있는 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교실에는 놀랍게도 5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소피아가 친구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말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러며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거든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든 왕의 이야기는 이곳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아이가 선생님, 우리도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이미 있어요. 한글로 너희들의 이야기를 쓰면 그게 바로 너희들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글로 비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갱단도 읽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속마음을 표현하기 희망이 있어? 엄마들 울지 마. 우리가 바꿀게. 총소리 대신 글소리로 세상을 바꿀게.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다른 빈민가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라이벌 갱단인 로스파이사스는 이 변화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마테오가 급하게 찾아와 로스파이사스 갱단이 우리를 공격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루카스의 부하들이 한글 따위 배우느라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날 교실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며 부모들은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 루카스가 나타났습니다. 내 구역에서 총질이라니 누가 감히?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로스파이사스와 대치하며 놀랍게도 한글 수업은 내가 보호한다. 건드리는 놈은 나랑 상대하는 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루카스도 몰래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그 글을 안다는 것이 주는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루카스의 선언 이후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로스파이사스의 보스 레오나르도 커밀로가 직접 루카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고 코무나 트레스 접수를 선포했습니다. 루카스는 저를 불러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루카스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는데 거기엔 삐뚤빼뚤한 한글 엄마?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테오가 쓴 랩 가사를 봤어. 엄마 미안해라는 부분에서 뭔가 느꼈어. 내 엄마는 내가 10살 때 죽었어. 그때부터 난 괴물이 됐지? 하지만 이 글자를 쓰면서 오랜만에 엄마를 생각했어. 이 무시무시한 남자도 상처받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루카스는 더 배우고 싶다 했지만 먼저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자신의 방식으로 승부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루카스는 레오나르도에게 랩 배틀로 승부를 보자고 제안했고 진쪽이 코무나 트레스에서 물러나는 조건이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던 레오나르도는 비웃으며 수락했고 일주일 후 중앙광장에서 주민들을 심판으로 대결이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은 특별했습니다. 루카스의 부하들 모두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교실은 갱단 멤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펜으로 하는 전쟁. 그들은 하루 10시간씩 한글을 연습했고 루카스는 나흘 만에 자신의 이름을 일주일 만에 나는 루카스다. 나는 보스다. 하지만 나도 배운다는 첫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대결 전날 밤 모두가 모여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단순한 랩 배틀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야. 그들이 준비한 랩은 한글과 스페인어를 섞어 코무나의 아픔과 희망을 담았고 우리는 코무나의 전사, 이제는 다른 전쟁. 총이 아닌 글로, 죽음이 아닌 삶으로. 엄마들의 눈물 닦고 동생들에게 희망을. 한글로 쓰는 새 역사, 우리가 주인공. 대결 당일, 광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고 무장한 양쪽 갱단은 무기 대신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쪽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랩이 끝난 후 루카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루카스. 25살 보스. 하지만 오늘 고백해. 난 그를 몰랐어. 부끄러웠어. 창피했어. 그래서 더 독해졌어.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힘이 뭔지. 한글이 가르쳐줬어. 내 안의 진실을. 엄마라는 2글자에 눈물이 났어. 미안해 엄마. 이제야 당신을 부를 수 있어? 이게 내 첫 번째 편지야. 천국에 있는 당신께. 광장은 조용해졌고 무시무시한 루카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테오와 다른 멤버들이 합류했고 마지막에 소피아와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우리는 미래야. 한글로 꿈을 써. 폭력의 역사를 끝내고 새 장을 열어.
코무나 트레스에. 이제는 배움의 땅을 외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침묵 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패배를 인정하는 표정이었으나 그때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다. 이것은 한쪽이 지는 싸움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광장을 포위했고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리며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앙헬이 다시 쓰러졌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앙헬이 두 번째로 쓰러진 그날 밤, 메데이는 혼란에 빠졌지만 루카스와 레오나르도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고 두 갱단이 협력하여 앙헬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막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루카스와 레오나르도가 나란히 앉아 한글을 연습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환자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앙헬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았어요. 사람들이 한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요. 16살 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콜롬비아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고 갱단들이 한글 랩 배틀로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은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즉시 코무나 트레스를 방문하여 공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루카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따로 불러 제대로 읽고 쓰는 법을 비밀리에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학교에 가본 적 없으며 글을 모른다는 것이 늘 콤플렉스였기에 더욱 폭력적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스들은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힘으로 버텼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계약서도 못 읽고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해요. 부하들이 속여도 모르고 마테오가 쓴 편지를 보고 처음으로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부하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4시 루카스와의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고 그는 손가락이 굳어 펜 잡기도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처음으로 완성한 문장은 나는 배운다. 늦었지만 시작한다였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제법 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처음으로 읽은 책은 앙헬이 쓴 일기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생각을 남길 수 있다. 총 대신 펜으로 싸울 수 있다. 루카스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쓰고 싶다고 결심했고 그의 첫 일기는 나는 루카스다. 25살. 오늘까지 글을 몰랐다. 부끄럽지만 인정한다. 오늘부터 내 삶을 기록한다. 한글로라고 시작됐습니다. 그의 변화는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루카스는 조직 이름을 한글 전사들로 바꾸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문맹을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모르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숨어있던 문맹자들을 불러냈고 코무나 트레스 전체에 나도 배우고 싶다는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루카스의 고백 이후 코무나 트레스에는 한글 그래피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테오의 아이디어였는데 총알 자국과 갱단 마크로 가득했던 벽에 한글로 희망의 메시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작품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래피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 어머니가 글을 쓸 줄 모르지만 아들이 가르쳐준 한글로 아들아, 공부해라. 엄마는 글을 몰라도 너는 배워라라고 쓴 메시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콜롬비아의 유명 래퍼 제이 발빈이 이게 진짜 혁명이네. 총이 아닌 글자로 하는 혁명이라며 직접 방문했습니다. 가장 특별한 변화는 경찰과의 관계였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경찰관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어느새 한글은 이 지역의 공용어처럼 되어가고 있었고 놀랍게도 루카스가 전직 갱단 보스 신분으로 경찰관들을 위한 특별 수업의 조교로 나섰습니다. 한 달 후 콜롬비아 교육부에서 코무나 트레스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시범 사업으로 지정하며 공식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편지를 통해 저는 이제 두 개의 언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스페인어로는 현실을, 한글로는 꿈을 라며 한글로 쓴 자신의 꿈을 보여줬습니다. 카르텔 리더 세바스티안은 동요했고 경찰이 아닌 구급차와 방송국 차량들이 도착하며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카르텔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바스티안은 다시 올게. 하지만 다음엔 배우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희생도 없는 기적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메데인 카르텔의 리더 세바스티안이 약속대로 혼자 총이 아닌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왔어. 배우러. 그날부터 한글 교실에는 특별한 학생이 추가되었고 세바스티안은 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자신이 처음 쓴 엉망진창 한글을 보여주자 그의 긴장은 풀렸고 세바스티안은 나도 이름을 쓰고 싶어라며 처음으로 연필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의 변화가 퍼지자 부하들도 하나둘 찾아왔고 한글 교실은 전직 갱단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생존을 위해 단련된 집중력 덕분에 학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세바스티안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글로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편지를 써요. 그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바뀌려고 해요. 한글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콜롬비아 정부는 즉시 교육으로 카르텔을 변화시킨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루카스와 세바스티안이 함께 찾아와 한글로 쓴 코무나 트레스의 평화협정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문서에는 모든 폭력 중단,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음, 한글을 공용 문자로 인정한다는 등의 약속이 담겨 있었고, 루카스, 세바스티안, 레오나르도를 포함한 수십 명의 전현직 갱단 리더들이 한글로 서명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열린 공개 서명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총이 아닌 펜으로 폭력이 아닌 교육으로 평화를 이룬 날엄마 사랑을 처음으로 받았다는 감동적인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평화협정 서명 이후 6개월, 코무나 트레스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고 총알 자국 대신 한글 벽화가 장식했습니다. 루카스는 정식 한글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세바스티안은 한글 교육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으며 전직 갱단원 50명이 한글 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앙헬은 약속대로 의대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한글로 쓴 에세이 총상을 2번 입고도 살아남은 이유를 제출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글 교육을 시작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고 루카스와 세바스티안이 평화의 전도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었고 처음 수업을 했던 교실은 이제 한글 평화 박물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앙헬의 첫 한글 유서와 루카스의 첫 한글 엄마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희망의 처방전을 쓰는 꿈을 쓰는 방에는 아이들의 수많은 한글 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년 후 2024년 가을 콜롬비아 최초의 한글 특성화 대학인 코무나 트레스 대학이 개교했고 첫 입학생 300명 중 절반이 전직 갱단원이나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루카스는 부총장이, 세바스티안은 한글학과 학과장이 되었으며 루카스는 개교 연설에서 이곳은 희망의 공장입니다. 한글로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앙헬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코무나 트레스의 첫 번째 한글 병원인 세종 메디컬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한때 마약 거래를 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한글 교사, 통역사,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유엔은 코무나 트레스를 교육혁신 모델 도시로 선정했고 놀랍게도 북한에서도 남미의 한글 기적을 보고 함께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와 남북한이 한글을 통해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글 벨트가 형성되었고 2025년 이지훈 교사는 운 교육혁신 서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범죄율 95% 감소, 문맹률 98% 감소라는 통계를 발표하며 한글이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운메데인 선언은 역사적이었고 한글 모델을 전 세계 문맹 퇴치에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여기서 기적이 시작됐다.
총알 대신 글자를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직 테러리스트까지 한글로 평화를 배웠다는 메시지는 한글이 희망의 상징, 평화의 도구, 그리고 인류의 증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꾼 세상이 콜롬비아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마약 카르텔 구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600년을 넘어 인류애로 확장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교육의 힘, 특히 우리 한글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딘가에서 한글을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글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